네, 내일 새벽이면 상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은 나름의 반등 기조를 보였는데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먼저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4% 정도 소폭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2조 7천억 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4% 증가한 790억 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투심 자체는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과 함께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이죠.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어제 24점에서 29점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알트 시즌의 인덱스는 어제보다 1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간밤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들은 유입세를 보여줬을지 이 기관들의 흐름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유출세가 기관 쪽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ETF 쪽에서는 순유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전체 점유율은 61.8%, 이더리움은 8.3%를 가리키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가격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부터 좀 반등세를 보여줬었죠. 뉴욕 시간 기준으로 8만 5천 달러 선을 탈환해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는 전일 대비 1% 오른 8만 4,35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XRP 모두 소폭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톤코인이라던가 솔라나는 전일 대비 1%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간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상황과 또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이슈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만 오름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M7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날 증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중요했던 건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이 PMI 지표 그리고 구인 공고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장이 우려를 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간밤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3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 50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위축 구간에 들어간 상황인데 오히려 공장의 출고가는 급등했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간밤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시장 또한 지속적인 냉각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지표까지도 같이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관세와 관련된 부분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15%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백악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0%의 상호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안에서도 관세를 놓고 굉장히 이 양갈래측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과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이 두 사람을 중심에 놓고 현재 백악관 안에서도 굉장히 과열의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무장관인 루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기고 있는 메인 인물이라고 하고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관세 신중론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국가에 필요한 만큼만 관세를 부과해서 경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인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호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행정명령을 사인했을 때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숙제를 줬었죠.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물량을 늘릴 수 있을지 두 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의원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두 장관 모두 비트코인을 미국 안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태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루트닉 의원 같은 경우 조금은 더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향해서 더 적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내놓았던 의원인데요.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관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의원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자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또 전해졌던 소식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릭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이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새벽 6시 팍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최고의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라고 극찬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5곳이 트럼프 가문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은행들은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사실 본인들의 계좌를 차단하기 전까지 크립토 세계에 발들릴 생각도 안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탈중앙화가 보장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말로 앞으로 미래 금융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들이 본인들의 계좌를 막았는지도 이름을 밝혔고 이들 은행권들에게는 현재 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에릭 트럼프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추켜 세우는 멘트들이 간밤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다른 트레이드 파일로 불리는 카드사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소식을 간밤 전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35억 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스테이블코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드사들이나 카드사들이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35억 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결제망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전환을 굉장히 간소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훨씬 더 빠르고 또 수월하게 이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이뤄진다면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고 또 그 안에 유동량까지도 증가가 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슈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테더사의 1분기 비트코인 매입 소식도 있습니다. 테더사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회사죠. 근데 테더사가 지난 1분기에 비트코인을 8,888개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전체 보유량이 지금 10%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통과되게 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놓고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100% 안전자산으로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안전자산은 미국의 단기 국채라던가 혹은 현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테더사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 중에 5%를 비트코인에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추후 해당 물량은 시장에 오히려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기관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줬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테더사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되려 시장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와 함께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재무부와 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라는 겁니다. 오는 5일에 총 보유 현황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하마스로부터 압류한 불법 자금이 현재 암호화폐로 20만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던 전략 비축 행정명령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정부가 직접 매입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절대 팔지 않겠다가 주요 글자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압류해서 가지고 가는 자산들은 이제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 저장소로 이 정부가 현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20만 달러가 어떤 코인의 얼만큼의 비중인지는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10개 종목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추가된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거래 대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뛰어넘었다는 데이터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1년을 놓고 봤을 때 1거래 대금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9조 원대를 보였고요.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가 11조 원의 1거래 대금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를 웃도는 지난 한 해 거래량을 보였고 올해가 돼서도 해당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4조 원으로 거래소 한 곳만으로도
정도로 코스피의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비트코인 수용안 덕분에 이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상자산 그리고 암호화폐를 꼭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시장 안에서 중요한 이슈들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코인트렌드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트렌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상호관세 발표 하루를 앞두고 비트코인 반가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먼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알트코인의 시든 인덱스는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 안에서 큰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코인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마스크 네트워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엄청난 급락세가 나오고 있죠. 무려 35% 급락하는 모습이 지금 새벽 시간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2월 말 정도에 마스크 네트워크 CEO의 해킹 사태가 있고 나서 그 뒤부터 좀 투심이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 네트워크 오늘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했으면 이제 보시면 2월에 있는 네. 해킹 이슈. 제가 수많은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이 이슈 말고는 크게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근데 꽤 지났는데, 그렇죠? 네, 한 달하고 한 1, 2주가 지났는데 네. 이 이슈가 이제서야 반영이 됐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하루 만에 이제 마이너스가 30% 됐다는 거니까 네. 이제 이렇다는 거는 다른 알트코인도 이렇게 운이 없다면 마이너스가 30%, 2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를 알 수가 있고 제가 일단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에 기사를 띄워놨는데 자 이제 네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사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네트워크 CEO 해커 이더리움 매도 중. 그다음 두 번째는 마스크 네트워크 해킹 피해하실 휴대폰 월렛 통해 도난. 자, 두 번째 기사가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다는 게 있으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핸드폰을 방치해뒀다를 보고 저는 조금 웃겼습니다. 고작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방심 하나 했다고 누가 휴대폰을 훔쳐가서 해킹을 하고 이제 그러한 이슈가 쌓여가지고 결국에 이 거대한 암호화폐 중 하나인 마스크 네트워크를 이제 대폭 하락시키는 그런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이슈였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이런 작은 이슈를 통해서라도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에는 비트코인의 비중, 이더리움의 비중, 좀 메이저 코인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되고 이제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중간급이나
낮은 급, 로우급 그런 코인들은 더 비중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마스크 코인의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제가 마스크 코인의 주봉 차트를 띄워놨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점을 다 이탈시키면서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방금 제가 그어놓은 이 2250원 부근에 수평 지지를 지켜줬으면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음을 좀 예상을 했지만 이 강한 수평 지지마저 이탈을 했죠. 네, 이런 작은 이슈들로 고작 떨어진 거면 반면 작은 호재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작은 호재가 나오면 좋겠지만 마스크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던 그런 유명한 코인, 뭐 무거운 코인 그런 코인이 아니다 보니까 좋은 호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해킹 이슈가 어쨌든 간에 큰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코인에 3,000원대나 아니면 4,000원대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락이 나오면 작은 시간 확인해 봤을 때 뭐 오늘은 아니겠지만 내일이나 뭐 그 다음 날이나 급등 한 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게 될 시에 그때서는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손절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저점을 이탈한 순간부터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제서야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심지어 더 진짜 운이 없으면 상장 폐지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 반등에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있었던 마스크 네트워크 CEO의 해킹 사태 이후로 지난 한 달 동안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오늘만 30%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 위험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변동성이 나오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스캐너 포착 코인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은 캣 이너 독스 월드입니다. 고양이 코인 중에는 나름 대표적인 코인이고요. 국내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캣 이너 독스 월드, 티커명으로는 미유라고 하죠. 국내 업비트에서 워너마켓 거래량으로는 2위까지도 좀 기록을 할 만큼 국내에서도 큰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늘 좀 12%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어떤 구간일까요? 네, 일단 지금 12%나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올랐죠. 요즘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재차 한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알트코인이 하락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를 커보시면 대부분 다 알트코인이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캣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진짜 캣코인의 차트를 띄워놨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캣코인 띄워놨는데 현재 네 지금 보시면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캣코인의 상승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다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죠. 상승하고 있는 코인 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코인 잡을 거다 할 경우면 이제 이런 코인들을 잡아가야 되고요. 대부분 저점을 다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어가지고 이런 코인 잡아갈 시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겪을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 잡는 게 그나마 손절이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고요. 설상가상 하락을 한다고 한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재차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을 거면 이런 코인들 위주로 잡아가야 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3월 26일자 캔들이 꼬리가 달리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수평 저항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한 4.54원쯤 되겠네요. 근데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오차 범위가 좀 필수기합니다. 코인은 4.54에서 4.58 뭐 그 정도의 범위를 좀 유도리 있게 올리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오게 될 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가 가능은 하나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수평 저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5원대입니다. 5.0원이죠. 이 5.0원이랑 이 상승하는 채널의 상승하는 채널의
상단 저항이 겹칩니다. 제가 늘 말하죠. 겹치는 저항이 있거나 겹치는 지지가 있으면 신뢰도가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네, 2배가 아니라 2배, 4배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원대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5원에서의 저항을 돌파를 하면 뭐 잡으셔도 가능하지만 빠르게 5원대에서 저항이 나올 거니까 빠르게 입절을 하고 5원짜리를 돌파 후 5원 금액을 돌파한 뒤에 지지가 나올 시 이때 잡아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유코인 오늘 12%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들이 유효한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급등락하는 코인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부분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데일리로 암호화폐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슈 또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나눴던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까지도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상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본 용어들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의 강의 시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5,000달러 돌파를 다시 한번 보여줬지만 국내 시간 오전 기준으로 다시금 이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떠한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없다. 원칙주의자 명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 분석해보고요. 그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런 다음에 수익률 리뷰, 그다음에 관심코인 종목, 그다음에 히든코인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21시 15분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병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ADP, 일단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1번이 비농업 민간 고용의 월 변화에 대한 척도, 그다음 2번 예상치에 따라 달러 가치 전망이 달라진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고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보다 이틀 먼저 더 선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야 될 지표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을 한 지표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는 따라 가지고 우리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달러, 주식 이런 거의 금액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상치보다 상승, 예상치보다 하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상치보다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오른다. 그렇다고 하면 안전 자산이 상승을 한다고 알 수가 있죠. 자, 달러가 오르면 뭐가 내려가겠습니까? 코인, 주식 이런 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일단은 경제 성장이 좀 가속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예상치보다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 상승이 있는 거를 그냥 반대 대시키면 끝입니다. 보시면 달러 가치 하락, 그 다음에 안전자 하락,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의 상승,
그다음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를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코인이 올라야 되니까 예상치보다 하락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분명 이제 이거를 바라기에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겠지만, 뭐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코인이 오르려면 이 지표가 하락을 해야 된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의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도 포인트, 자, 큰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큰 하락 채널 중에서 작은 상승하는 채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81.6K 부분이 있습니다. 이 81.6K 부분이 살짝 갈라져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현재 지금 81.6K입니다. 만약에 저 부분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다시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오겠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승 채널 하단부인 81.6K 이탈 시에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트코인에 있는 4시간 모음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85.6K의 수평 저항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83.5K에서 그다음 8K까지의 매물대가 존재하고, 그 매물대에서 반등 가능성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봉에서 좀 미리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이쪽 부분 보이시죠? 보라색 부분. 자, 이쪽 부분이 제가 아까 그어놓았던 매물대입니다. 제가 일봉에서 설명을 안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잘 안 보여가지고 설명 안 한 거고요. 왜냐하면 4시간 봉으로 봐야 더 확대가 되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답니다. 자, 4시간 이평선입니다. 현재 역배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이 응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이 응축을 한다는 거는 횡보 수세로 간다는 얘기고, 이 상태에서 하락이나 상승 그거를 보시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다를 알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이평선의 응축, 그 다음에 이평선 응축, 다음에 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방향성에 맞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입니다. 현재 단기랑 중기가 데드크로스죠. 그 다음 장기는 상승 각도에서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항 구간에서, 현재 이쪽 저항 구간에서 단기랑 중기가 하방 후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상승 각도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금일 비트코인 도미넌스 6시간 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비트코인 금액이 하락, 그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 즉 알트코인이 폭락이 아닌 대폭락을 그냥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 코인 튜토리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녁에 또 발표될 고용지표 주목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평선을 중심으로 응축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목을 하되 이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간밤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세율까지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응축이 어느 쪽으로 폭발을 보여줄지 내일 이 시간에 다시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또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 용어들도 함께 전문가님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기존 증시 때 사용하던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단어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로 코인 튜토리얼로 찾아왔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코인 용어가 우리가 하루에 막 50개씩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용어가 좀 있다는 거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고정이 된 코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랑 동급입니다. 달러가 오르면 스테이블 코인도 맞춰가지고 오르는 거고, 달러가 내려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하락을 하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SNS나 그런 데에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지갑 추적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코인 뉴스를 보면 막 특정 주소로 지갑 추적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특정 고래나 개발자의 지갑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보냐? 어쨌든 간에 이 코인 시장, 주식 시장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돈이 많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게 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지갑 추적을 활용해가지고 특정 고래나 개발자의 지갑으로 돈이 이동이 됐다 하면 우리가 상승이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단어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락업이랑 얼락입니다. 일단 두 개는 비슷한 류의 단어고 서로가 상반대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락업, 코인을 팔 수 없도록 묶어둔 상태입니다. 자, 일단 특정 코인을 락업을 시켜버릴 경우 우리가 적금 들었을 때 뭐 1년 든다고 치고 우리가 1개월 보관하다가 막 빼는 게 안 되다시피 락업도 코인을 보관을 시킨 다음에 특정 기간 안에는 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상장한 파이코인이 있죠. 저는 이거를 실수로 2028년까지 락업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에 지금 개수가 좀 많이 있는데 저는 3년 동안 이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락업이 되기 때문이죠. 자, 분명 다음은 얼락입니다. 락업이 해제가 되고 조금씩 풀립니다. 자, 제 파이코인 기준으로 말을 하면 제 코인의 얼락은 2028년에 얼락이 되고 3년 뒤에 이제 해방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EO, IDO, ICO. 자, 일단 코인 발행 및 상장 방식입니다. 우리가 코인도 발행을 할 때 그냥 너 발행해, 너 발행해, 너 발행해 이게 아니라 심사를 거치고 오케이 인정해주면 우리가 이 코인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냥 심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1차 면접, 뭐 2차 면접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런치패드,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판매. 일단 주식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미리 먼저 이거를 선정해 놓고 님들 더 싼 값에 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장을 실제로 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해가지고 특정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주식 코인 차트로 돈 버는 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알면 우리는 적어도 큰 실수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세, 지지저항, 매매시로. 간단하게 외우세요. 추, 지, 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추세 안에서 지지하고 저항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매매 신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입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신호등 지표입니다. 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죠. 초록색은 이제 상승, 그 다음에 노란색은 중립 구간, 횡보추세, 그 다음 빨간색은 하락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코인을 사야 되죠? 간단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인 이 초록색 구간에서만 사면 물론 우리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 구간을 사게 될 시에는 이제 평단가를 낮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구간에서 안전하게 사기만 하면 좀 높은 확률로 벌 수가 있다면 알 수가 있고요. 자, 신호 지표입니다. 자,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렇게 매수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 매도 신호로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같습니다. 단지 색깔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신호가 있다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비트코인이 뚜렷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채 알트 시즌 인덱스 또한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봤던 종목들 벌써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현재 구간에선 또 추가적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함께 도와주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익률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3월 24일 날 일단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하루 할 때마다 밀리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총 4개를 했는데 2개는 같은 거고 2개는 밀려났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 24일 날 언급했던 카우 프로토콜 진입가 460원대에서 목표가 477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515원, 각자 수익률 2.8%에서 10% 달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3월 26일 이오스입니다. 진입가는 850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889원 해가지고 3.5%에 해당하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두 가지의 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발란체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히든 코인이었던 이제 크로노스 코인이었습니다. 자, 일단 아발란체는 제가 1차 금액을 28,700원에 드렸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27,400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가 29,400원, 그 다음에 2차가 3만 원이고요. 어제 새벽 00시에 보시면 1차 금액에 달성을 해가지고 2.8%에 해당하는 수익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일 마찬가지로 크로노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점심 먹다가 나왔는데요. 지금 진입가가 148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목표가가 164원입니다. 네, 정확하게 저는 164원을 터치하지 않았지만 160원 조금 넘어갔을 때 뭐 1, 2원쯤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저항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익률을 보시면 7.7%에 해당하는 수익을 가져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수익률 리뷰 3월 24일 분석. 자, 1차 2.8%, 2차 10.6%. 자, 어떻게 했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상승하는 채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1차 면접을 통과시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재차 오릅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상승하는 채널에 있는 코인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가지고 처음에 2.8%대 수익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기다리니까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10.6%인 2차 목표가 금액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이제 3월 26일 날 분석입니다. 3.5%에 해당하는 거 이오스 코인이죠. 자, 이오스 코인은 지금 금액이 1,1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금액에 판 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고작 3.5%에서 제가 목표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입절하실 분들이 있다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도 좋은 코인을 많이 가져올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상승하는 추세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장기 이평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장기 이평 있죠? 이게 242평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분명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터치를 하고 무조건 반등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승 추세 플러스 장기 이평의 지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머시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4월 1일 분석했던 아발란체입니다. 2.8%의 수익을 받고요. 그 다음 목표가 금액 제가 봤던 29,000원대, 이제 29,400원이죠. 자, 이거는 제가 왜 어떻게 들어갔냐? 첫 번째로 보시면 지금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신호가 등장을 해서 오를 가능성을 저는 체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파란색 이지평들도 이렇게 상승하는 각도가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코인에서 작도를 하게 될 시에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리뷰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략들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워낙 하루 안에 오를 수 있는 폭과 내릴 수 있는 폭이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아침, 저녁으로 크게 나오고는 합니다. 추가적인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데일리로 시장 안에서 있는 주요 이슈들이나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황까지도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먼저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까요?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코인과 히든 코인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시간 봉에 있는 네모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 신호가 등장을 했죠. 물론 녹색 구간은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 해봤지만 다 빨간색 구간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노란색 구간에 있는 신호가 나온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노란색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자, 노란색 구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알 수 없는 추세 및 횡보하는 추세. 결론적으로 코인이라는 거는 하락 후 횡보 및 하락, 상승 후 횡보 및 상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상승이 나왔고 횡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보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관심 코인 선정을 했고요. 물론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을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말했다시피 노란 구간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네모 신호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니까 일단 이 코인을 추천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시면 스토캐스틱인데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이 3개 전부 다 이렇게 상방이 나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함은 이 스토캐스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코인이 상승 파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함은 설령 이 코인이 하락을 한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고 한들 이 스토캐스틱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가 재차 한번 반등 기대심도 가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이름은 제가 실수로 안 넣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레이어 제로입니다. 자, 심볼 이름은 ZR5고요. 자, 지금 보시면 1차 진입이 지금 4,050원, 그 다음에 2차 진입이 3,700원, 그 다음에 손절가가 3,600원,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4,3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4,500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금액이 4,000원, 4,200원쯤이었었는데 일단 금액보다는 좀 낮게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 추세가 지금 상승보다 하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대부분 코인들이 상승보다는 조금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를 알 수가 있고, 그럼 눌림이 나오게 될 시에는 상승하는 데 잡는 것보다는 눌림 때 나오고 잡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을 지금 잡는 거는 조금 하락을 해준 다음에 그때 잡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반면 상승을 하더라도 아까 보시다시피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검은색 이평선 보이시죠? 자, 이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장기평의 저항, 우리가 아까 이오스코인 분석을 할 때 어땠습니까? 장기평의 지지를 받고 엄청 올라오죠. 반면 장기평의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게 잡기보다 아니면 현재 금액에 있던 잡기보다 참고로 제가 이 코인을 분석했을 때는 4,200원이었고 지금 금액은 4,000원 초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이 지금 당장 아까 제가 분석했던 4,200원보다 더 내려가 있을 줄 예상을 했었고 그 상태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1차 진입을 4,050원으로 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기평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었고 그래서 제가 현재 금액보다 낮게 금액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2차 진입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700원을 그 다음 금액에 뒀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그보다 살짝 미친, 최대한 지금 비트코인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코인이 지금 아까 제가 도미넌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미넌스가 상방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자, 이러면 결과가 알트코인의 대폭락이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알트코인들이 20%, 30%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최대한 짧게 3,600원에 뒀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있던 장기평 저항대 있죠. 그 부분과 비슷한 금액대입니다. 4,300원이고 자, 2차 목표가도 짧습니다. 4,500원대에 뒀음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오늘에 있는 히든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유지. 저는 어디까지나 코인을 고를 때 기본 조건 중 하나가 추세가 무조건 상승해야 합니다. 작은 상승하는 채널도 괜찮습니다. 그냥 상승하는 채널이 있어야 제 기준 하에서
1차 면접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가 있을 때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리는 이런 코인만 골라가야 한다.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코인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장기 매집을 할 거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할 거면 지금같이 하락 추세여도 저는 매집을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다시 오를 코인이거든요. 4년에서 5년 주기마다 다시 한번 오르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대한 코인들은 하락 추세가 있어도 천천히 분할 매집으로 뭐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매집을 해가면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추세를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추세를 안 지킬 경우에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점이 굉장히 이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지금 저점을 이탈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죠. 자, 그게 뭡니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분명 가격 지지선, 방어선 강합니다. 알트코인 특정 가격 지지선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메이저 코인들 뭐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 이런 코인도 지금 쉽게 무너지는 마당에 이런 알트코인들이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무조건 짧게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추세도 있을 때 무조건 진입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작은 네모가 있습니다. 네, 네모 사이즈가 좀 크지 않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휴대폰을 좀 확대해가지고 보시면 작은 네모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신호등 지표 무슨 색깔이죠? 네,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이거는 무슨 추세다? 상승 추세.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가 좀 좋다는 게 있다면 이 초록색 추세가 있으면 작동관점 그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볼 때마다 좀 신기하기는 해요. 좀 과학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지를 받고 있으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겠다를 판단을 하고 제가 이 네모식 등장함과 동시에 진입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 같은 거 히든 코인 당연히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크로노스 익절했고요. 자, 오늘 히든 코인 물론 비트코인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런 상승하는 추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코인들 만약에 궁금하시다.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QR코드 들어오시면 저희가 히든 코인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면 이거 외에도 다양한 정보 알아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종목으로 레이어제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1차 목표가가 4,300원이고요. 손절가는 3,600원, 그리고 매수 시기는 4,050원인데 지금 4,000원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전략들 그리고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시황뿐만 아니라 주요 이슈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드렸던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면 관세와 관련된 세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는 지금 15%에서 20% 사이가 됩니다. 만약 그 외를 벗어나는 예상 밖의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보다 강해질 수가 있겠고요. 증시보다는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충격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차트 자체는 응축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방이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는데 과연 세율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운명은 어떻게 될지 내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함께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